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모레 4월 2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됩니다. 자, 친절한 K에서 이 코앞에 둔 총선 소식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하다 말았죠. 서귀포시 선거구 대진표부터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종훈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후보 3명이 등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이들의 나이는 모두 50대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선거구는 동년배들의 자존심 대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정치 경험자 그리고 정치 신예들의 대결로도 압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4차례 선거에 나서서 4번 모두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경필 후보나 문광삼 후보는 선거 입후보 경험이 없습니다. 재산은 강경필 후보가 52억 원을 신고해서 가장 많았고요. 위성곤 후보 4억 8천만 원, 문광삼 후보는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과 기록은 위성곤 후보가 집회시위법 위반과 화염병 사용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력은 위성곤, 강경필 후보는 대졸인데 반해 문광삼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이긴 하지만 35년 동안 건축일을 하는 등 그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잘 아는 후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가 4번 나와서 4번 다 모두 당선됐다. 이번에 5번째 당선에 도전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번에 2군데 지역구에 후보를 낸 거죠? 네, 을선거구와 서귀포시 이렇게 2군데 후보를 냈습니다. 그 서귀포시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상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큰 곳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마다 관련 공약을 내놓았을 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도 이런 문제 인식은 공감하면서도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CG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유치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등을 통한 바이오메카 서귀포를 공약했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 전환과 폴리텍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문광삼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금을 주겠다면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중앙당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별도로 지역구 공약보다는 중앙당에 나온 그 배당금 공약을 제1로 네, 내세우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서귀포시 선거구 판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문광삼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진보 대 보수의 1대1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표가 분산되지 않으면서 과반을 넘어야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가 이번 서귀포 선거구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부터 그 이틀에 걸쳐서 3개 선거구를 다 좀 훑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제 그 KBS 선거기획팀이 제주시 갑 장성철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우리가 확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에서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도민에게 사죄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제주시에 기부한 도로라도 편입된 미불용지라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에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나 장성철 후보는 별다른 반박 논평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요. 다만 취재진에게는 누락됐던 토지 2필지 80여 제곱미터를 선관위에 오늘 변경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거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정당들 간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거대 양당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군소정당들의 움직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오늘 꽤 많이
언론에 선대위를 노출됐더라고요. 발족했습니다.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도내 군소정당들도 오늘 잇따라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 거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누에마루 거리에서 선대위를 출범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출범 회견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등 두 거대 정당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의 각오 VCR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의 위기는 바로 그동안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결과이며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와 그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바로 만들어내고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선거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의석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당이 승리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선거라는 의미를 제주도민께서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정의당에 그리고 고병수 후보에게 값진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다. 자기가 진짜 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우리공화당이죠. 선거대책위로 오늘 출범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도 오늘 오후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선거 체제에 나섰습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당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우리공화당 역시 기존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매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물갈이해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공화당이 국회로 진출해야 국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건 역시 VCR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제주 땅에도 어떻게 하면 보네포가 얘기했던 말할 수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 도망가지 않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문대탄 후보님이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지금 위성정당이죠.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은 지금 제주도에 좀 도당이 없는 상태죠. 네, 도당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단체들도 아마 선거철에 좀 바쁠 텐데 정책 제안 그리고 지지 후보 발표도 잇따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삶을 이해하고 생태와 평화, 평등 사회로 가는 전망을 제주시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 그리고 제주시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헛구호만 남발하며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를 거부하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가 바로 이 두 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주민중연대는 우리 선언과 약속, 다짐을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한다. 가치는 던져버리고 헛구호만 남발하며 연고와 이해관계로 선택을 강요하는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정치를 거부하고 제주의 미래를 온몸으로 고민하는 강은주, 고병수 후보와 함께 갈 것이다. 네, 그런가 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내 3개 선거구에 나선 후보 15명에게 공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와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도민 공론화 법제화, 도민 발안제 법제화,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 주거복지 실현 등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은 4월 8일 수요일 자정까지 받아서 이후에 도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주의 미래를 향한 후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